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 정유리입니다. 최근 들어서 장외주식 시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공중파 방송국에서도 이 장외주식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인터넷 검색어도 나날이 늘어가는데요. 이렇게 장외주식에 대해서 뜨거운 관심이 있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될까요? 이 모든 내용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줄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온투자자문 김혜동 대표, 장영찬 과장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최근 들어서 장외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큰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좀 큰 종목들이 많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장외주식이라는 게 되게 기대가 있는 부분 또 리스크도 있으니까 저희 장외주식 투자 설명서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장외주식이 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위험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좋은 길을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라우드 펀딩을 담당해 주시는 장영찬 과장님의 말씀도 들어봐야겠네요. 크라우드 펀딩, 대출형, 증권형 다양한 타입이 있는데 어떤 타입이 가장 관심이 뜨겁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대출형의 관심이 가장 뜨겁고요. 대출형은 아무래도 이제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나중에 이제 담보가 있기 때문에 건질 게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어느 정도 관심이 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부분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기 때문에 대출형에 관심이 크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본격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혜택 제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자, 결과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요즘에 그 공모주 시장이 좋지 않아서 약간 우려는 했었는데요. 우선 결과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떤 수요 예측 결과를 보니까 기관이 한 527개 정도 기관이 수요 예측에 참여를 해서 경쟁률은 343대 1 정도 기록했습니다. 공모가도 워낙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 상단인 15,10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기업 IR 갔을 때 우선 IR에서 주최하는 데서 예비했던 것보다 좀 많은 기관들이 와서 그 인기를 실감해서 그 결과가 상당히 궁금하긴 했었는데 막상 결과치를 보니까 허니 버터칩 그리고 혜태제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분명히 기관들한테는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공모청약은 4월 27일하고 28일 있고요. 주관사는 그 NH투자증권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공모주 시장 자체가 침체돼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았는데 오히려 흥행이 잘 됐다라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혜태제가 사실 허니버터칩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도 한데 네네. 이 회사에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혜태제가가 어떤 회사이고 네.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네,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혜태제가 하면 허니버터칩이죠. 우선은 허니버터칩이 갖고 있는 그 막강한 어떤 키워드 때문에 관심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혜태제가 같은 경우에는 금년은 실적이 작년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기 끌고 있는 허니버터칩의 어떤 그 증설이 한 2배 정도 지금 된다라는 부분하고 이번에 어떤 모집 자금이 전부 다 이제 부채 상환 쪽으로 들어가서 이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감소된다라는 게 어떤 실적에 충분히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금 확정된 공모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롯데제가나 오리온보다는 좀 싼 느낌이 있지만 또 크라운제가에 비해서는 다소 좀 높은 부분도 있어서 어떤 공모 청약 들어가실 때는 여러 가지로 잘 좀 충분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롯데제가가 거의 250만 원 가까이고 오리온도 90만 원대 상당히 비싼 가격인데 이보다는 메리트가 있지만 크라운제가보다는 조금 비쌀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청약 결과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지니까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어떤 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도 제약 바이오 쪽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워낙 많은 종목들이 좀 상장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좀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재 심사 청구 단계에 있는 녹십자 랩셀과 SD팜을보다 좀 자세히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바이오 어떤 제약 기업들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냐면 어떤 의약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하고 개발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좀 체크를 하고 임상은 어느 지역에서 지금 어떤 시험되고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어떤 항목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네, 어떤 의약품을 생산하는지, 어떤 개발 단계에 있는지, 네. 임상 지역은 어디인지 세 가지 기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개의 기업 말씀해 주셨어요. 녹십자 랩셀과 ST 파미어. 네, 네. 자, 그중 우리 녹십자 셀부터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그 녹십자 랩셀은 뭐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그 녹십자를 모회사로 두고 있는 계열회사입니다. 우선 녹십자 랩셀은 녹십자가 장기 전략 육성 사업 중에서 좀 중점으로 하고 있는 세포 치료제 개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회사고요.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바이오 부대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좀 강력하게 수익 구조가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세포 치료제 부분입니다. 세포 치료제는 바이오 의약품 중에 하나고요. 시장은 초기 시장이긴 한데 성장세는 엄청나게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세포 치료제 규모가 한 120조 정도 되고 매년마다 한 20%씩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녹십자 랩셀 모회사가 녹십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든든합니다. 전체적으로 세포 치료제를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네네. 세포 치료제도 다양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특히 맞습니다. 어떤 세포 치료제를 좀 개발하나요? 네, 지금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파이프라인은 MG4101입니다. 이 약품은 그 항암 NK 세포 치료제인데요. NK 세포라는 거는 암세포를 파괴하는 면역세포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NK 세포를 모아서 암세포를 제거하는 치료제가 NK 세포 치료제라고 합니다. 녹십자 랩셀이 개발하고 있는 NK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여타 다른 치료제하고 좀 어떤 가족이나 어떤 친척을 통해서 받는 어떤 세포를 사용하는 것들이 아니라 건강한 성인한테 면역세포를 받아서 암을 치료한다라는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기존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수년 내에 어떤 이런 건강한 타인의 세포를 활용해서 암세포를 치료하는 어떤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치료제 하면 가족들의 세포를 활용한다라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네, 했는데 네. 전혀 상관없는 타인의 세포를 네. 활용한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어떤 또 치료제를 개발하는지는 알았는데 네. 자, 앞서 설명을 해보셨던 두 네. 가지 기준도 있습니다. 네. 임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네. 그리고 임상 그 지역은 어디인지 네. 그 해당 내용은 우리가 또 어떻게 짚어볼까요? 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서 어떤 파이프라인은 현재 임상 1상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상을 지금 앞두고 있고요. 임상 1상은 어떤 안정성에 대한 체크를 하는 또 상대적으로 좀 통과하기 쉬운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2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게 어떤 효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테스트하는 부분이라서 실패 확률도 높지만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통과한다면 시판이나 기술 수출이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 국내에서 우선은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요. 녹십자라는 모회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판매가 진행됐을 때 굉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상을 통과했고 2상을 앞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면서 이 녹십자의 판매망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네, 말씀이셨어요. 맞습니다. 네. 상당히 매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격적인 부분은 네. 어떤가요? 근데 이게 좀 아쉽게도 현재 장외에서 녹십자 랩셀의 가격은 한 33,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공모 어떤 희망이나 예상가가 13,600원에서 15,900원 사이 어떤 밴드로 신청이 들어왔는 걸 감안하면 현대 시세는 다소 부담스럽거나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밴드 상단 대비해갖고 한 100% 이상의 윗돈을 주고 사는 것보다는 조금 수량 받을지라도 안전한 가격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공모청약을 통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훨씬 긍정적인 결과를 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장외 시장에서는 33,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또 청구가 밴드가 훨씬 가격이 낮다 네. 보니까 네. 지금 당장 뭐 매수를 하거나 투자하시는 것보단 네. 시간을 들이면서 상황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우리 ST팜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 회사는 또 어떤 회사이고 네. 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두 종목 보면서 참 좋은 회사들 많다 참 느꼈거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동아제약으로 대표하는 동아소시오 그룹의 원료의약품 판매 회사입니다. 설립은 한 2008년 정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어떤 영위를 하고 있고요. 원료의약품이라는 거는 완제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을 판매하는 겁니다. 신약 특허가 풀려서 복제약 생산이 되는 쯤에서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수요가 집중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료의약품 시장은 한 100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한 1.8조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2020년까지 연평균 한 6.5%의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을 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원료의약품의 시장 규모가 100조 원대나 되나요? 네, 네, 상당하네요. 네. 자, 그런데 이 완제 의약품의 원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네, 맞습니다. 의약품이 상당히 많은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어떤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네. 하는지 들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보면서 좀 돈이 되는 걸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보면 결핵하고 간염하고 에이즈 치료제 부분의 원료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의 구성을 보면 동아제약으로 납품은 하지만 전체 비중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되려 오히려 수출 비중이 한 70% 이상 돼서 영국이나 미국의 글로벌 제약사인 길리어드하고 BMS, GSK 등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을 보면 국내적으로 탄탄한 어떤 거래처나 매출처를 갖고 있고 또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였다라는 부분들이 ST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도 꾸준히 성장을 해서 2013년 기준으로 843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작년에 1,38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한 64%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한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3배 이상 증가를 했다면 상당히 좋은 실적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결핵 치료제, 간암 치료제, 또 에이즈 치료제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후진국으로도 또 다양한 의약품에 필요한 그 원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성장률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네네. 이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성장세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금년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유를 하나 대면 지난해 동아 ST로부터 받던 반월 공장을 인수를 했는데요. 그 반월 공장에서는 동아 ST가 사용하는 원료 의약품을 매출로 따지면 한 250억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금년 실정에 그 반월 공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그대로 녹인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훨씬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아 SD로부터 반월 공장을 인수하면서 더 네. 실적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회사 가격적인 메리트는 네. 어떤가요? 네, 이 부분도 안타깝게도 지금 장외에서 사실라 그러면 한 4만 원대 이상을 지금 거래가 호가하고 있습니다. 청구 밴드가 2만 원에서 한 2만 2,500원 정도 되는데요. 청구가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사야 되니까 이번에도 역시 우리는 좀 안정적으로 공모청약을 통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배정 나오는 만큼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포 치료제인 녹십자 랩셀 그리고 ST팜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면 현재 장외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좀 높다라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시장의 상황 보시면서 좀 가격을 낮게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외 주식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회사 중에 매력 있는 회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과장님, 장외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볼 만한 바이오 회사, 어떤 회사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장애에서는 지금 툴젠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녹십자 랩셀이 세포 치료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면은 툴젠은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그런 기업입니다. 유전자 치료제는 차세대 첨단 기술로 주목받는 분야고요. 2015년도에는 3,500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를 나타냈었지만 연평균 12%씩 성장해서 2020년도에는 약 6천억 원 정도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툴젠 말씀이시네요. 자, 그런데 세포 치료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대충 감이 오기는 하는데 유전자 치료자는 건 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분야인 것 같아요. 네네. 자, 이 회사는 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나요? 네. 일단 툴젠으로 대표되는 키워드는 유전자 가위라는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뭐냐면은 유전자를 정확히 다루는 도구로서 이제 유전자 교정에 이제 사용되는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툴젠은 2011년도 세계 두 번째로 이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세대부터 3세대까지 모든 세대를 아우르면서 이 유전자 가위를 개발한 기업은 이 지금 툴젠이 최초입니다. 그리고 이제
유전자 가해는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잘라내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동식물 어떤 유전체를 교정하는 등 해가지고 그런 식품 산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변이를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를 이 유전자 가위를 통해 잘라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변이되지 않도록 막아준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특이하고 또 핵심적인 기술력인 것 같은데 이 툴젠이라는 회사는 얼마에 거래되고 있고 또 이 회사가 거래되고 있는 코넥스 시장의 특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일단 툴젠은 지금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넥스 시장이란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주식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에 이제 상장할 경우에 이제 상장 요건이 완화되는 등 이제 중소기업 입장에선 좀 이점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1억 원 이상의 예탁금이 있어야만 코넥스에서 이제 주식을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툴젠은 현재 코넥스 시장에서 28,0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구가 밴드가 19,000원에서 22,000원 선이니까 코넥스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 좀 신중한 판단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전자 치료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툴젠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저희 IPO 일정 확인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엔 또 어떤 크라우드 펀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처음에 소개해드렸듯이 지금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 되게 핫한데요. 그 중에서 이제 좀 담보물이 확실히 있는 A 업체라는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출형 클라우드 펀딩 업체인 A사는 지난해 강스템 바이오텍 16,500주를 담보로 한 대출 펀딩 건이 좀 있었습니다. 총 4,900만 원을 모집했었고요. 16명이 투자에 참여했었습니다. 연 수익률은 9%였고 이제 총 투자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네, 강스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장을 했던 기업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으로 또 운영이 될 수 있나요? 예, 강스템 바이오텍은 작년 12월경에 상장을 했었는데요. A사는 주로 상장 직전에 있는 우량한 장외 주식들을 대출해주고 그 재원을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펀딩을 해가지고 모집을 합니다. 상장 직전의 종목인 만큼 안정성은 확실히 좀 어느 정도 갖춰지지 않았나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상장한 회사인데 이 강스템 바이오텍 어떤 회사인지 또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이 회사 어떤 회사인지 좀 전해주세요. 네네. 일단 강스템 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개발 파이프라인으로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그리고 크론병 치료제 등의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단계가 가장 빠른 파이프라인은 이 중에서도 이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인데요. 현재 임상 3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8년 정도에는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강스템 바이오텍의 또 하나의 강점은 현직 서울대 교수인 강경선 서울대 교수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라는 건데요. 강경선 대표이사는 제대열 줄기세포의 권위자로서 어느 정도 이제 이러한 부분을 반영했을 때 성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줄기세포를 활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스템 바이오텍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하나 또 소개해 주셔야죠. 네네. 최근에 B사에서 장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딩 건이 있었는데요. 발행가는 2,500원이었습니다. 총 4억 5천만 원을 모집했었고요. 그리고 18만 주를 그러니까는 총 18만 주를 모집한 것이었습니다. 총 233명이 참여했었습니다. 네, 인진의 경우는 주식을 한 주당 2,500원에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개인적으로 최대 800주까지 매수가 가능했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정보 전해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어떠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대표님 말씀 들어볼까요? 네, 이번에 공부 많이 했는데요. 하면서 보는 건 장외 주식은 매력적이다. 그래서 네. 장외 주식 투자 설명서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해야겠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과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좀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시간 관계상 좀 못한 점 다음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제가 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가 확인해봤던 인진이라는 회사는요, 증권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파도 에너지, 파력을 활용한 그런 회사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다음 주에도 이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혹시라도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나도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외주식 투자 삶에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러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